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 이건 뭐 경제학이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곳에서 시작해요. 바로 미국이랑 멕시코 국경에 있는 노갈레스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참 신기한 게 울타리 하나로 딱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득부터 기대 수명, 사회 시스템까지 와,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그럼 혹시 땅이나 날씨 같은 지리적인 조건 때문일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노갈레스 사람들은 같은 땅에서 똑같은 기후 속에서 살잖아요. 걸리는 병도 비슷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리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럼 문화는 어떨까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 게 이 사람들은 역사도 문화도 사실상 뿌리가 같거든요. 그러니 이 엄청난 차이를 문화가 달라서 그래 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몰라서 그런 걸까요? 에이, 설마요. 멕시코 쪽 지도자들이라고 바로 저 건너편이 왜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즉 무지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지리, 문화, 무지, 이 세 가지 가설이 전부 틀렸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죠. 그렇다면 진짜 답은 뭘까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들은 딱 잘라 말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 바로 제도에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도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재산권이나 시장처럼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경제제도고요. 다른 하나는 권력을 누가 갖고 어떻게 쓰는지 정하는 정치제도입니다. 자, 이 책의 핵심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두 종류의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포용적 제도, 다른 하나는 소수만을 위해 부를 빨아들이는 착취적 제도죠. 포용적 제도는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반면에 착취적 제도는 소수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용적 제도는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이게 바로 선순환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명예혁명 이후의 영국이에요. 정치제도가 포용적으로 바뀌니까 이게 경제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길을 열었던 거죠. 반면에 착취적 제도는 정반대, 즉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식민 지배가 끝난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지배자만 바뀌었을 뿐 새로운 엘리트들이 기존의 착취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운영했던 겁니다. 결과는 뻔하죠. 이 인용구가 착취적 제도의 속마음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려면 경제적으로 꽉 쥐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중이 잘 살게 되면 그게 곧 자신들의 지배력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중국은요? 거기도 착취적 체제 같은데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 책은 그런 성장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창조적 파괴가 없기 때문에 그 성장은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권위주의 정부가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선진국의 기술을 베껴서 단기간에 성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적인 번영에 꼭 필요한 기존의 판을 뒤엎는 파괴적인 혁신은 결국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막아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원조, 과연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혹시 그 돈이 그 나라의 착취적인 엘리트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번영은 결코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포용적인 제도, 과연 안전할까요? 언제든 다시 착취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제도를 감시하고 지켜내야 하는 거겠죠.